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양에 위치한 종합시장과 백화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장 연구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시장은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대체하는 경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이라면 19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그 식량난을 비롯해서 북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쥐고 있는 핵심 경제 공간으로 잡은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시장에 관한 정보는 그리 풍부하지 않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단지 사전이나 교과서 등에서 시장 또는 상품 유통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은 북한이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들, 우리 탈북민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시장에 대한 기억 정보를 토대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를 추가한 내용이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다행히도 2016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공간, 구술,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공식 시장 현황을 정리하고 공개한 자료는 우리가 북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다소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요소를 도입해 왔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다만 최근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 운영에서의 정책 변화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평양의 종합시장의 규모, 운영 방식, 활성화 정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서 시장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양에는 어떤 시장이 있고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에도 백화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도 평양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 먼저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백화점,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백화점과 북한 평양에 있는 백화점이 얼마나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대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평양의 시장과 백화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평양 그리고 북한 경제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장 연구가 왜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평양에는 어떤 시장이 있을까라는 제목, 그리고 평양의 시장의 변화들은 무엇이 있고 그 특징은 또 어떠한지를 엿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시장 너머에 우리 평양의 백화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양의 시장과 백화점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 연구 왜 필요할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불충분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연구원에서 계속해서 5년 주기로 작성해 주시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시장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에 의존한 정보 그리고 매번 바뀌는 시시각각의 정보들을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연구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 경제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품 판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개선되고 또는 발달해 오는지에 따라서 북한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경제 정책들이 흡수되어서 잘 작동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매개체로서 시장 연구를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양에는 어떤 시장이 있을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몇 개의 시장이 그리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북한 공식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개의 군 그리고 19개의 구역, 1개의 동 중에 화성구역과 방현동을 제외한 2개의 군, 18개 구역에 총 31개의 공식 시장이 있다고 연구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6개 시장에서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거나 축소 또는 지역이 이전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고 기존 30개의 시장에서 1개의 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양시 행정구역도 지도에 표기된 것이 평양에 위치한 2022년 기준의 31개의 시장의 분포 모습인데요. 자, 지도를 면밀히 보시면 시장들이 오밀조밀 중심부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리고 교통이 잘 발달해서 직접 가기 쉽고 상품들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공간에서도 오밀조밀 시장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럼 위치별로 보면 대부분의 각 구역별로 1개의 공식 시장이 있고 2개 또는 5개까지 시장이 있는 구역과 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심 시장인 남대문 시장 아시죠? 이 남대문 시장이 연면적 9만 평 이상 그리고 또 하나의 동대문 시장이 3만 평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평양에서 가장 큰 규모 시장으로 앞으로 소개하게 될 강동시장은 약 5천 평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크기는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은 낭랑구역 통일거리동에 위치한 통일거리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군 동쪽 외곽의 하천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강동시장이 2015년경에 문을 닫고 2016년 서쪽 중심부 인근으로 이전을 함과 동시에 그 규모도 크게 확장하면서 약 5,415평 규모의 평양 내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구역과 군에 1개 이상의 시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2개 또는 5개 내지까지 시장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규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소규모 시장은 1,000평 미만의 시장으로 분류를 했고 대규모 시장은 3,000평 이상의 시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간 단위의 시장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중규모 시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류한 시장 크기별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시장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시기별로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시장 사례로 강동시장입니다.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관측한 강동시장의 2011년, 2016년, 2020년 각각의 시장 외형적인 사진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11년, 중간이 2016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2020년 사진인데요. 크기별로 분류했을 때 3,000평 이상의 대규모 시장에 해당하는 강동시장은 2011년 당시에 사실상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이제 농경지 수준으로 보이죠. 현재 부지로 이전한 직후 시기인 중간 사진인 2016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 2020년 기간 사이에 강동시장은 크게 외적 형태가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푸른색 계통의 지붕으로 덮인 시장 형태를 중간에 보실 수 있으시죠? 현재 위치로 변경한 강동시장은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동군과 강동읍지구 개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북한의 공설시장의 외형적 특징은 아까 사진에 보셨던 반원통형 지붕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중규모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흥동시장은 앞서 살펴본 대규모 강동시장에 비해 지붕을 하나로 연결한 건물 형태로 탈바감하는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에 건물 형태의 시장이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밀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커다란 규모의 대규모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규모 시장은 크기는 작지만 시장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형태로 시장 외형이 갖추어졌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대흥동 시장과 같이 중규모 시장에 해당하는 문신 일동 시장도 2020년에 이르러서야 지붕을 씌운 형태의 시장 외관을 갖추었고 창고의 역할로 짐작되는 건물도 새로 등장했는데요.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공통적인 그 중규모 시장 사례의 특징으로 볼 때 평양 내 중규모 시장도 2016년부터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시장의 경우 시장이 입지한 위치에 따라 외형상의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역시 그 고비 구시장의 사진을 제가 2010년, 11년, 16년, 20년 순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 중구시장, 붉은거리 이동시장, 이능시장과 같이 도로 주변에 위치해서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위치한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들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형태는 여느 중대규모 시장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구시장은 2010년 이전부터 이미 지붕을 얹은 번듯한 건물 형태로 시작해서요. 그 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일찍부터 현대적인 시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리구시장, 손가리구시장처럼 노동자구에 입지한 시장은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지만 2010년부터 시장이 발달해 왔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지붕을 갖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면에 보이는 500평 미만의 거의 비슷한 규모인 고비구 시장을 원암동 시장과 비교해 볼 때는 노동자구에 위치한 고비구 시장과 달리 원암동 시장은 2020년에 이르기까지 지붕을 얹은 건물 형태의 시장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비구 시장의 경우는 2020년도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푸른색 지붕이 얹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평양에 위치한 31개의 시장 각각의 모습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평양의 종합시장인 전반적인 변화에서 어떤 특징이 엿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첫째, 시장은 주로 도심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그 위치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셨죠? 강동군에 위치한 5개의 시장과 강남군에 위치한 1개의 시장을 제외하면 구역을 포함한 평양 내 도심에 시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실 4월 용성구역의 화성지구를 화성구역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역에 추가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평양시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월경지로 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어서 북한 그 상주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구성시에서 평양시로 편입한 방현동을 예외로 하면 모든 구역의 시장이 입지한 셈이죠. 특히 기본적인 소비 인구가 많은 노동자 인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구에 입지한 시장은 규모나 외향적 형태 면에서 다른 시장보다 현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평양의 시장은 2016년을 전후로 시장의 규모와는 별개로 시장 외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푸른색 또는 주황색 지붕을 얹은 건물 형태의 시장 외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외관의 변화는 시장 활성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없는 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양에 위치한 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은 여전히 우리 북한 주민 경제 활동의 주요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건물 외관의 개보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만 해도 북한 당국이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리 크게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2012년 6.28 방침, 2014년 530 방침을 통해 기업과 협동농장에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경영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과 원활한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201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 그리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전문가분들의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시기별 시장의 외관 변화를 통해서는 그 내용을 짐작하거나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의 유통, 그리고 주민의 시장 이용 횟수 등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평양 안에 있는 시정 변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시장의 확산과 축소에 따라서 평양의 공간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중심으로 상거래가 진행되면 기존에 볼 수 없던 자발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노동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장의 공간 배치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당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의 평양은 대동강 북쪽 구도심 지역인 중구역, 보통강구역, 평촌 지역에는 출신 성분과 재력이 좋은 주민이 거주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 도심의 북쪽 외곽 지역은 북한 당국과 중국의 돈주들이 거주하고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대동강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신과 재력은 그 대동강 북쪽에 비해 낮은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평양 내 시장은 구역별 입지를 비롯해서 규모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위치, 규모의 격차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의 격차를 자연스레 형성하겠죠. 시장에서의 장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인 수입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짐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는 곧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양에 분포한 공식 시장의 확대, 축소는 우리 초기 시장이 형성될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역 공간의 재배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생적으로 시장이 유지되든 또는 확대되든 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시장의 재배치이건 간에 시장의 분포 그리고 외형적 변화는 개별 구역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장을 연구해야 할 필요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호흡을 가다듬고 시장 너머 평양의 백화점도 알아보도록 하죠.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품의 유통, 거래는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도 백화점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종합 쇼핑 공간인 백화점은 소비 욕구의 충족 이외에도 백화점이 제공하는 쾌적한 서비스 향후 등을 통해서 양질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죠. 백화점은 북한 주민들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서들 보면 시장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는 반면에 평양에 위치한 백화점에 대한 내용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서의 대표 시설인 백화점은 자랑할 만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자, 평양에 위치한 주요 백화점은 평양 제1백화점, 평양 역전백화점, 평양 아동백화점, 서평양백화점, 대성백화점, 광복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지하, 지상 9층에 연건평 약 4만 제곱미터 규모로 평양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은 중구역 승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품 창고를 비롯해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매장, 그리고 회의실, 영사실, 그리고 식당,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편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입구 3호 구역에 위치한 광복백화점은 4층에 연건평 약 3만 제곱미터 규모로 판매 상품별로 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장홀, 휴게실, 여러 개의 방들로 구성된 평양 아동백화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백화점들도 광복백화점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수록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백화점이 설립된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에 처음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렸던 평양 제1백화점이 건설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민주조선에 수록된 기사를 보면 2008년도에 김정숙이 평양 제1백화점을 방문한 60주년을 기념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제1백화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출품 상품들에 대한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2021년 최근까지도 보도되고 있으며 보도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평양 제1백화점과 가장 최신식 백화점인 대성백화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평양 제1백화점과 다른 백화점들의 모습을 지도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평양 제1백화점, 이 평양 제1백화점은 매년 2차례 상품 전시회를 열고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제1백화점에 기대하는 역할은 주민들이 언제나 백화점을 즐겨 찾아서 질 좋고 다양한 상품들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2016년 평양 제1백화점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보낸 축하문 내용에서도 평양 제1백화점의 기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하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평양 제1백화점은 우리 인민들에게 갖가지 질 좋은 상품이 차례지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손길과 불멸의 령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대규모 상업 봉사기지이며 나라의 경공업 발전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민소비품 전시장 경공업 전시관이라고 강조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에게 좀 더 질 좋고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해서 계속 개량하기를 원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또한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을 포함해서 부지배인, 층장, 소속의 종업원들이
백화점 운영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는 내용에도 북한이 평양 제1백화점에 거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날로 확대 발전하는 경공업 생산 수준에 맞게 상품 보장 사업을 짜고 들며 우리 상표를 단 다양한 상품들을 매대들에 가득 채워놓고 판매하여 인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는 평양 제1백화점의 명성을 계속 떨쳐나갈 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안내봉사, 이동봉사, 주문 송달봉사 등 다양한 봉사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경영활동을 정보화, 컴퓨터화하며 설비들의 관리 운영을 정상화하고 백화점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 제1백화점에 관계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처럼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양 제1백화점은 북한 당국이 자체적인 연구와 기술로 생산한 식품, 섬유제품, 문화용품 등 다양한 소비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거니와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이 최우선이 목표라는 것을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9년 7월에 개최된 제11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경험 교환, 기술 경쟁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이전 시기에 비해 아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본 후에 그 평가한 내용들을 제품 생산에 다시 반영하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백화점은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다.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평이 좋은 단위의 신발 제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점은 다름 아닌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였다. 결국 전시회는 어느 단위가 당 정책 관철에서 앞장섰는가 하는 것을 인민에게서 평가하는 계기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노동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신문 보도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평양 제1백화점 소식은 건물 내에 곳곳을 소독하고 있는 방역작업 사진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북한 관영 매체에서 관찰된다는 그 국내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평양 제1백화점도 곧 활기를 되찾고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신의 백화점인 대성백화점은 2019년 개업을 앞두고 김정은이 직접 방문할 만큼 북한이 현대판 백화점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컬러 사진으로 소개된 대성백화점 곳곳은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단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면에 걸쳐 보도된 대성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식품, 의료, 가정용품, 일용잡화, 화장품 매장들이 입점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휴대공간 등 편의시설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대판 백화점으로 소개할 만큼 한국의 백화점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사진 속에서도 보실 수 있겠죠. 북한은 대성백화점을 건설한 목적을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이 오직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백화점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각 층 매장마다 진열한 상품들의 배치법까지 일일이 당부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를 백화점의 경영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백화점을 방문한 김정은의 당부를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백화점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성백화점도 광복지구 상업중심처럼 인민을 위한 상업 봉사기지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1층의 슈퍼마켓으로 꾸렸다고 하는데 잘하였다고 하시며 우리가 만든 식료품들을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다고 식료품들의 포장이 제일 멋있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냉동고기 식품 매대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용될 냉동 제품의 온도가 잘 보장되는가를 헤아리시고 일용잡화 매대에 이르러서는 손님들이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상품을 품종별로 진열대에 걸어 놓으시게끔 평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상품 포장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잘 해줘야 한다는 데 대해서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 장군의 말씀은 실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선차로 놓았는가?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이바지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봉사성을 높이고 친인민적인 봉사법을 받아들일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다라고 하면서 노동신문 2020년 10월 보도자료에 그날의 당부 심장에 숨기고 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평양에 위치한 31개의 시장, 그리고 가장 큰 규모, 그리고 또 가장 최신식 백화점 2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시장과 백화점이 보여주는 평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외양화를 보면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와 그리고 북한은 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제가 출퇴근길에 여의도를 오가면서 붉은 띠를 두르고 있는 타워형의 빌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이 요즘에 MZ세대의 핫한 장소로 불리우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존의 그 공간이 쇼핑 공간으로서만 역할을 했는데 그런 백화점의 다소 경직된 이미지를 탈바꿈시켜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다 보면 연주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쇼핑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등 상품의 중개처, 소비처 기능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부산에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 단장한 백화점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배치, 그리고 실내 색감, 다양한 편의시설 등으로 눈길을 끌 만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부산, 그리고 곳곳에 고객 맞춤형 쇼핑 공간이 있다면 북한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중인
복합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이라고 하면 한국의 오래된 재래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긴 하시죠? 그렇지만 우린 이미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평양 곳곳에 위치한 시장과 백화점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변신 중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최근 북한의 시장과 백화점은 외형적 측면에서도 현대화, 도시화를 상징하고 있고요.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난 고객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현대화된 상점들에서 쇼핑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처럼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시장과 백화점 그리고 소비 문화의 변화는 북한의 시장화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경제, 사회 변화를 오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상품을 식별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로 구매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구매 모습은 상점 판매원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과거의 모습과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새로워진 시장, 백화점을 통해 경제와 주민들의 민심을 얻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양의 변화가 북한 지역, 지방 곳곳에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 당국 스스로가 농촌 지역을 비롯해서 평양에서 떨어진 지방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시와 농촌 그 사이 그리고 계층과 계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시장과 백화점을 통해 엿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또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익숙한 말을 들어보셨죠? 인간의 욕구를 외력으로 누르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부터 지속된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 속에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미 현대화, 도시화가 진행 중인 시장의 물결 속에 누워서 자고 싶은 생각을 떠올려 본 우리 북한 주민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면서 오늘 우리 평양과 시장,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